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르게, 여러분 좀 색다르지 않아요? 평소 맨날 같은 배경에서 찍다가 이렇게 베트남 사이공의 이런 백색 소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Q&A 영상이 될 거예요.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아마 작년에 찍었으니까 1년 만에 Q&A 영상이 되겠네요.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추려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안 들리면 어떡하지? 잘 들리죠, 여러분? 잘 들릴 것 같아. 어차피 집도 조그마니까 거기까지 소리가 안 갈 리가 없어요. 제가 한번 쓱 보고 좀 끌리는 거에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도 채식 중인가요? 그러고 싶었는데 네, 채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육류라 하면은 달걀 정도만 먹고 따로 고기는 이렇게 사 먹지는 않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언니가 유튜브 지칠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언니라면 다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되게 사실 지쳐 있었거든요, 요즘에. 좀 이런 봉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밖에서 사람도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좀 참을만했는데 이제 완전 봉쇄가 시작되고 나서 되게 현타가 많이 찾아왔어. 아,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집에만 있으니까 컨텐츠적으로도 좀 한계에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언니가 원래 베트남 가서 하고 싶었던 계획은 이거는 아직 개인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일단 베트남에 왔으니까 호시국이기도 하고 베트남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막 이러면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베트남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한 명 나오면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되게 행정구역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오고 나서 딱 그 타이밍에 변형 바이러스 생기면서 미친 듯이 급속도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은 길어야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내일 당장 술 있는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당했던 불이익, 뭐 노골스럽게 쳐다본다던가 그에 대한 대처도 궁금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시선들. 근데 나 같아도 시선이 가긴 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저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쳐다보면 기분이 나쁠 거라는 거를 알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시선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거둘 수 있는 거잖아, 인간이라면. 지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걸 의식하고 눈길이 아무리 가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이렇게 쳐다보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좀 그렇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옷에도 나의 뭔가 신념이랑 사상이 묻어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어떤 대화가 통하겠어요. 내 사상을 그 사람한테 강제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럴 자격은 또 나한테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방법이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응어리가 풀어지진 않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입 짧으실 것 같아요. 라면 하나도 다 못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굉장히 웃음이 난 이유는 제가 굉장한 먹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먹보예요. 웬만한 남성분들처럼 잘 먹어요. 그리고 먹는 대로 살이 찌기 때문에 되게 조절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이 막 찌고 있어요. 활동량도 없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해요. 입 굉장히 크고 굉장히 깁니다. 같은 동네로 이사 오셨는데 보게 되면 아는 척해도 될까요? 혹시 교민분이십니까? 그럼요. 인사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관계 정립 전에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한 마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상황마다 관계마다 다르겠지만 스킨십을 함으로써 뭔가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 아닌가? 친구로 지내던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랑 서로 숨겨왔던 감정이 있었어. 어느 날 뭔가 분위기가 맞아서 키스를 하거나 했어. 그걸 완전히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추후에 정리정돈을 해야겠지. 친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연인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겠죠. 나이가 들면서 옛날 친구들하고 멀어짐에 대한 것을 마태님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느꼈습니다. 물론 많이 느꼈고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어렸을 적 진짜 10대 이럴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은
어쩔 수 없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활 패턴이 또 너무 똑같거든. 학교에서 거의 뭐 12시간 가까이 붙어있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뭐 사건, 사고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공통사를 막 나누기에는 그 학교 친구들만큼이나 더 좋은 상대가 없잖아요. 가족보다도 더 오히려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러면서 일하는 필드가 좀 달라지고 뭐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게 내 사고도 변하고 생활 패턴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오히려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결혼하는 친구가 생기거나 아기가 생기는 친구가 생기면 더 이제 조금 관심사가 많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겠다 할 때 언니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남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태껏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막 죽도록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먼저 막 접근하고 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그 마음이 있으면은 죽어도 티를 안 내. 그 사람한테 더 오히려 더 철벽치고 오히려 더 막 안 그런 척하고 이러니까 뭐가 될 리가 있겠냐고. 될 리도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람 앞에 있으면은 뚝딱이가 되는 거야. 평소에 막 그러지 않던 내 막 허점들은 다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허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도 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도 처음보다 이제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극도의 막 애정을 느끼고 그 사람한테 막 대시를 해야겠다 막 이 정도까지의 감정이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슬프냐 갑자기? 쌍큰 불려고의 길은 어려운 것 같아요. 마태님 문득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마태님은 아니시죠? 제가 되도록이면 제 개인적인 그런 상세 정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협조해 주시죠. 네. 제가 어쨌든 얼굴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사는 곳이라던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은 좀 지켜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참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애 애니 탑3 궁금해요. 최애 애니 탑3?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아직 이렇게 탑3를 논할 정도의 많은 양의 애니를 보진 못했어요. 데이터가 좀 부족해. 하지만 지금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래, 진격거 빠질 수 없다. 탑2 주술회전, 탑3 MBTI 궁금합니다. 항상 Q&A 할 때마다 이게 항상 있는데, 제가 최근에 했을 때는 인프피로 나왔지만 인프제 겸사 결과를 되게 많이 공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이성을 만날 때 꼭 보는 점, 일단 예의, 기본적으로 좀 도덕성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약간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방식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성을 볼 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크게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하고 있는 애니나 연예인, 진짜 내가 덕질이라는 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거기와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락다운이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 요즘 보고 있는 애니는 프루츠 바스켓. 이거는 추천받아가지고 보게 됐는데 괜찮아, 재밌어. 하고 있는 연예인, 제가 요즘에 또 하현상 씨 노래 되게 잘 듣고 커버한 그런 노래들 이렇게 막 플레이리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고 문득 이렇게 훅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안착을 할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깊이 파고드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존재가 있어줘서 굉장히 고맙다. 그냥 요 정도? 이 정도에서 그냥 네, 이렇게 좀 잔잔하게 갑니다. 언니가 제일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언니의 매력 포인트는? 나의 매력 포인트?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누굴 만나든 그 내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되게 상대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되게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좀 뭐랄까 성격상 남한테 되게 맞춰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격이 약간 좀 텐션이 높은 하이 텐션이다. 그러면 또 그 하이 텐션에 좀
맞춰줘요. 얼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막 되게 피곤하거든. 잘 못 따라잡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하이텐션을 막 유지를 해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근데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막 진중하고 이런 타입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약간 그렇게 변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카밀레온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내 모습을 좀 바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빨리 파악하려고 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맞춰서 뭔가 태도를 좀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온전한 내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가공된, 어느 정도 가공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거를 어느 순간 조금 놔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때가 이런 영상을 찍거나 할 때, 그럴 때 가장 뭔가 나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제 과거 영상만 봐도 굉장히 가공된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나의 일부이기도 해요. 혼란스러운 거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내 모습이 내가 좋은 걸 보니까 그게 지금의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내 매력.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 언니 그러면 지금 본가랑도 왕래 못 하시나요? 네, 지금 본가 간 지가 한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고가 지금 본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고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마고는 지금 본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왕래를 못 하다 보니까 마고를 못 데려오기도 하고 마고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마고 너무 보고 싶어. 언니가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들은 뭐예요? 동기를 잃지 않는 거? 뭔가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잖아. 또 이제 꼰대에 나왔다, 꼰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할 건데 그 안에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기들 있잖아.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건 아니면 내가 애착하는 그런 애완동물이 됐든 아니면 뭐 내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의 모토,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굴해내고 내 스스로 잃지 않는 것?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궁금해요. 좋아하는 음식은 저 초밥 되게 좋아해요. 초밥은 누가 사준다고 하면 진짜 빼지 않고 갈 거야. 김밥, 약간 그런 스시류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김밥 되게 좋아요. 김밥 순이에요.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은 거의 없긴 한데 생선 눈깔. 생선 눈깔 못 먹어요. 뭐 대부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이거에 대한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진짜 어렸을 때 6살? 막 6살 이때였는데 가족들이랑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가면 유명한 그런 뭐랄까 한식집? 백반집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 이런 잔반찬들 막 나오고 거기에 이제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생선구이에서 이렇게 누나를 처음 제대로 본 거야. 그 어렸을 때. 그거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막 누나리라고 찡얼거렸어.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생선 누나리 얼마나 맛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생선에 든 그 알 있잖아. 알은 먹었거든.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내 밥 위에다가 동그란 뭔가를 이렇게 딱 얹어주는 거야. 내 밥 숟가락에. 이게 뭐야? 했더니 아빠가 알이래. 나는 그 생선 알을 말하는 줄 알고 고구모금 잘 먹고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생선 눈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뱉었죠. 그래서 내가 생선 눈알 절대 안 먹고 그리고 새우 대가리도 못 먹어. 번데기 못 먹어.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나는 그 번데기 안에 그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내적 이상형과 외적 이상형이 궁금해요. 내적 이상형은 삶에 뚜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그거를 쫓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 그리고 외적으로는 내가 너무 타입이 다른데 다 좋아.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 많아. 되게 단정하고 안경 낀 그런 스타일도 되게 좋고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날티날 수 있는 그런 타입도 되게 좋고 난 좀 이래가지고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외적 이상형은 제가 딱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맞아, 그거 요즘에 그 포인트 하나 생겼어. 목이 긴 사람이 좋아요. 내가 좀 목이 좀 짧은 편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요즘에 목 긴 사람이 되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살면서 읽었던 책 중 언니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이 뭔가요? 굳이 꼽으라면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토니 라빈스 씨가 쓰신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진짜 이만해. 몇 페이지였더라? 800? 900페이지 되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책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 거의 처음 접했던 자기개발 책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한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이런 충격이 오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좀 강경하고 딱딱했던 책이었던 것 같긴 해. 근데 그때 당시 나에게는 교과서였어요. 인생의 교과서. 그래서 되게 많이 충격과 교훈을 안겨준 책이었습니다. 마태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법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법? 약간 그거 같아.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 어두운 부분? 사람이라면 다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 약간 좀 안 좋은 감정들.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질투라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 피해의식.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약간 불결하고 되게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들이 어떤 사람이든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들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내 안에서 발견했을 때 그걸 좀 인정하는 거, 용서하는 거. 제가 친한 언니한테 추천받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저도 아직 이제 완전 앞에 부분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되게 특이해. 그리고 표지도 되게 특이해. 처음에 제가 이거 찾아보고서 언니 이 책 맞아? 할 정도로 제목이 킹크, 실존적 변태 수업. 인간의 그런 어두운 내면 먼저 집중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뭔가 약간 이런 내용인데 좀 괜찮은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릴게요. 수영장 핫보이는 그날 이후로 만날 수 없었는지. 내가 인스타 라이브에서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서 시원하게 정리를 해줄게. 그날 내가 그 아쿠아맨을 처음 봤던 날 여기 와서 수영을 첫 번째였나? 두 번째 하러 나갔던 날이었어. 이제 막 수영하러 나갔는데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서양 분들도 막 거기서 태닝하고 있고 나도 이제 수영할 겸 책도 읽고 태닝도 할 겸 나간 거였거든. 그래서 가장 햇빛이 잘 받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일단 책을 읽기 시작했어. 내가 나갔을 때부터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막 그닥 신경 쓰지 않았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분이 어떤 아이랑 같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애기 아빠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러 들어갔지. 그분도 이제 수영하고 있었고 수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빠라고 하기엔 되게 젊어 보여. 그리고 굉장히 아기와의 약간 이런 의사소통이 없어. 굉장히 과묵하게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냥 거의 그냥 아기는 그냥 매달려 있고 그 남자는 이렇게 그냥 끌어주기만 하고 있었어. 아 그때 느꼈지. 아 이거는 아빠가 아니라 수영 강사분이시구나. 근데 이제 몇 번 그리고 눈도 마주쳤어. 내가 이렇게 자꾸 쳐다볼 때 그 사람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수영 다 하고 나와서 이제 책을 읽고 있었어. 그분이 이제 자기 근무 시간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물 밖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피지컬이 괜찮으신 거야. 눈길이 갔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거일걸. 처음에는 만나고 왔다 막 이렇게 막 주접 떨면서 택배 받느라고 그 시간에 못 나간 거야. 밖에서 이제 택배 기사를 막 이렇게 찾고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그분도 강의가 끝나서 나오시고 계신 거야.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그 뒷모습만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수영하러 나갔는데 기대를 부품고 갔지. 그때 또 오늘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딱 나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펜스가 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그 사람을 본 거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분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 한 번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마고랑은 왜 따로 살게 된 건가? 마고랑 왜 따로 살게 됐냐면 어쨌든 저희 집에서 둘이 저랑 이렇게 살다가 근데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아무리 마고랑 놀아준다고는 하는데 본가에는 이제 가족들이 단위가 좀 많으니까 비교적 덜 심심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본가에 두게 되었습니다. 외롭다라고 확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럴 때는 저도 뭐 여러분들과 딱히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건강하게 그걸 극복해내고 싶은데 실제로 딱 외롭다라고 확 이렇게 막 사무치게 확 와닿을 때 그런 건강한 방법을 생각해내기라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찐 것 같아요. 뭔가를 먹으려고 하고 이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내 애정을 붓거나 약간 가령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인간이랑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뜨리려고 할수록 더 뭔가 불건전하고 되게 안 건강해지는 느낌? 그걸 좀 받아들이면 건강하게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키와 몸무게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키는 작다고요. 마지막으로 쟀을 때는 160cm 나왔고 그리고 몸무게는 좀 말하기 그렇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몇 킬로 같은데? 네, 이번 Q&A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란가 모르겠네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 과거 Q&A 영상을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내년에 또 새로운 Q&A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잘 자요, 여러분. Baby, you and me, 너와 난